강아지는 왜 설사를 할까요? 그리고 설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 강아지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건변이나 설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과 달리 어린 강아지는 체력이 떨어지고 충분한 면역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짱아까미도 한 살 미만 때 설사를 아주 자주 했습니다. Nope. 그러나 괜찮을 것이라고 그냥 두면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하루 이상 계속해서 설사를 하면 바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수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 설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강아지라고 말하는 시기는 4kg 미만의 초소형 반려견의 경우는 보통 8개월 미만의 시기를, 10kg 미만의 소형 반려견의 경우는 보통 10개월 미만의 시기를 강아지라고 합니다. 특히 펫샵에서 분양받은 강아지들이 설사를 하고 기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펫샵에서 분양되는 강아지의 경우 가정 분양견보다 다른 강아지들에게 질병을 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아지 시기에 많은 것은 기생충 감염에 의한 설사나 물금변입니다. 백신 접종할 시기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물질 섭취나 소화불량 등으로 인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강아지들이 왜 설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불량으로 인한 설사. 반려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화불량으로 인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강아지의 경우 아직 소화관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으로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설사를 했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설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위 온도 변화는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환절기에는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물질 섭취로 인한 설사. 반려견은 정말 호기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특히 강아지는 더 호기심이 많아 보호자가 주의를 한다고 해도 놀면서 이물질을 잘못 삼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화기, 즉 위장계통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우리 집 강아지가 이물질을 잘못 섭취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물질을 잘못 삼켜서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장폐색을 일으키면 심한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파보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설사. 정확한 시기에 백신 접종을 받았어도 강아지가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보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증상은 설사와 구토입니다. 파보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설사와 구토는 모두 어린 강아지가 탈수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강아지의 경우 체력이 좋지 않고 쇠약해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너무 많은 양의 사료를 먹었을 때. 대부분의 어린 강아지는 사료를 너무 많이 먹어서 설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두 번의 설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식을 했거나 갑자기 사료를 바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 즉 간식을 먹었거나 소화를 시키지 못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아지가 식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식욕이 있고 정상 컨디션이라고 판단되면 굳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한 뒤 우리 집 강아지의 상태 변화를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기생충에 의한 설사. 강아지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파보바이러스와 기생충에 의한 설사입니다. 회충, 도충, 편충과 같은 기생충에 의해 설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생충은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강아지 똥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 기생충도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 노콧, 콕시즘과 같은 원충으로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자란 반려견이 원충에 감염되면 증상이 없거나 물금변 정도지만 면역력이 약한 강아지의 경우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강아지 설사의 원인에는 5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이틀 이상 설사를 계속하면 바로 동물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강아지가 설사를 했다면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은 어린 강아지의 상태입니다. 상태가 좋아 보이는 강아지 증상으로는 단순히 설사만 했을 뿐 잘 뛰어다니고 놀고 식욕도 왕성합니다. 이럴 땐 하루 정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설사뿐만 아니라 식욕이 없다면, 즉 어린 강아지가 밥을 거부한다면 즉시 동물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단순한 설사라도 증상이 심각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를 한 후 첫 번째 기운이 전혀 없다거나, 두 번째 짜오기처럼 분사하듯 설사를 했다거나, 세 번째 심한 구토를 동반한다면 뒤도 보지 말고 동물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꿀팁 들어갑니다. 이건 민간요법이라고 하나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린 강아지가 설사를 할 때 보통 동물원에 가면 지사제를 처방해 줍니다. 중요한 건 지사제를 먹어도 설사를 하루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짱아 아빠가 많이 쓰는 것인데요, 바로 단호박과 고구마입니다. 단호박과 고구마를 10분 정도 찜기에 푹 삶은 다음 숟가락으로 으깨면 잘 으깨집니다. 잘 으깨어 식혀서 강아지에게 20g씩 2번 나누어 먹이면 지사제보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짱아까미가 설사를 하면 쓰는 짱아까미 아빠만의 민간요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 설사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어린 강아지의 경우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황이 급변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운이 없는 경우에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틀 이상 설사를 계속한다면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숑프리자 짱아 실버보드 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